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관세 폭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들려온 이슈에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관세를 25% 부과를 하고 중국에는 10%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가 되는구나. 이 부분에 우리 국내 증시 충격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2018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세 폭탄이 예고가 되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23%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낙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양대 증시의 낙폭 상당히 컸습니다. 양대 증시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만큼 참 피해주가 많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고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관세 폭탄의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피해주는 어떤 종목들이 될지 이 시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샘 올트먼의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AI 이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관세 폭탄의 무풍지대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의 영향을 제대로 받아가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들어왔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내일 이제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방안을 한다. 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의 대표와도 만나겠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과 만남이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지만 경영진과의 만남을 통해서 반도체 칩 관련해서도 내용이 언급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AI 소프트웨어단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었고 상한가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익화에 대해서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도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마귀상어 참 이름이 독특합니다. 대왕고래에 이어서 동해에서 추가적으로 석유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동해에서 51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게 되면서 피팅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금 정부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급감했던 낙폭이 컸던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마귀상어 프로젝트 가 다시 한번 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다 주게 될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뽑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했는지 이번 주에는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내용도 풀어보고요. 또 주식 강좌 추천 종목들까지 이 시간 풀어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명절을 쉬고 왔더니 참 이 거래일 동안 시장 상황이 힘듭니다. 1월 동안 올려놓은 주가 흐름을 두 거래일 만에 다 빼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그 악재가 명절 기간 동안에 좀 상당히 그쵸.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한 가지는 딥시크에 관련된 충격건이 하나 있었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다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주말 사이에 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커다란 좀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도요, 뭐 금요일 장은 올랐지만 사실 그 오늘 아침 선물 지수부터 2%대 폭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까지 같이 밀어버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희 간만에 코스피 그 지수에서 100종목이 안 되는 상승 맞아요. 흐름은 제가 이제 되게 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투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견했던 게 그냥 시작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중국에도 10% 부과를 합니다. 2월 4일부터죠. 내일부터인데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맞지만,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인지를 우리가 좀 잘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기회라고 오히려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 이 시장을 생각을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되게 조금 이 정치 지형을 상당히 좀 잘 알고 계신 똑똑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러스트벨트 지역이라든지 종교인들의 어떤 탄탄한 지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도덕성, 윤리적인 부분보다 실익을 조금 챙기는 분야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때만 봐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접해볼 수 있거든요. 그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는 와중에 계속 주가 지수를 틀어놓고 나오는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시장이 많이 빠지면 저게 도대체 왜 빠지는 건지 질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사실 이 시장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19년도 때도 그렇고 20년도 말에도 그렇고 올해 성과를 이야기할 때 꼭 주식시장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던 것이 바로 나의 성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소득을 증진시키거나 수익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S&P 500이라는 미국 지수가 좀 올라가줘야 됩니다. 세수도 여기서 많이 거치는 부분들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미국인들, 사회 구성원들의 퇴직 자산의 70~80%가 금융자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401k 같은 캘리포니아 연금도 금융자산에 대부분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덩달아 한국 증시는 조금 별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은 마찬가지로 또 싸기도 하고요. 또 지금 AI 내러티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이 흐름이 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많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딥시크 이야기 나오고 나서 시장 밀릴 때 관세 부과를 3월 1일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런 어떤 조절을 하는 부분들을 신경을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잘 이제 주시를 한다면, 시장이 많이 밀렸을 때는 또 다시 한번 회귀시켜줄 수 있는 발언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관세를 크게 먹일 것처럼 이런 어떤 관세 부과 내용이 나오면서 공포로 조장을 하다가도 빠르게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 협상을 타결하는 쪽으로 또 방향을 트는 이런 그림들이, 패턴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1기 때만큼 세게 이야기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보다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금리도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제한이 될 것 같고,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할 거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박연세의 기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주식들을 좀 잘 담아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잘 잡아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나와서 설명드리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이 실제로 정말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들도 제가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관련된 기법 그리고 정보들, 자료들 무료로 좀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 이 기법으로 통해서 잡아낸 주식들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를 또 드릴 예정입니다. 공약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국내 증시의 충격이 여간 작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대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낙폭이 클 때 박앤셀 기간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에 대해서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관세 이야기가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가 관세 폭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쪽에 수혜주가 있긴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수혜주는 이쪽이고 피해주는 이쪽이다라고 좀 나눠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덜 피해를 받는 쪽을 수혜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쪽을 좀 구분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수혜주라고 한다면 사실 수혜 쪽은 테마성 종목들, 테마주들이 대부분이고요. 히토류.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 쪽은 우리 시장에서 시총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제 어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제 또 자동차 쪽이 다 사실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었던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18년도에서 19년도였거든요. 그때 유동성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IMF에서도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국가면 한국을 항상 지목을 하기도 네. 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 대중국 수출에 대한 이런 비율을 보게 되면 현재 25%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특히 여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이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최근에 롯데가 유동성 위기설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쪽이 케미컬이거든요. 근데 케미컬 쪽이 계속해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의 어떤 반도체 수요가 직접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결국에 어느 정도 좀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그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기업들까지도 같이 약세를 보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이제 수혜 쪽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 수혜 쪽에서 수익을 잘 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야기 드릴 게 히토류입니다. 이게 우리가 1기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히토류 쪽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 어떤 저가 흐름을 좀 잘 맞추기만 한다면 굉장히 또 높은 수익을 좀 잘 챙겨갈 수가 있었던 쪽이 또 히토류입니다. 근데 하루 동안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무시무시해서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 직행이 나오는 종목도 있었지만 하루 만에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려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접근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통 이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네. 이제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흐름이 나왔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도. 그리고 이제 반대 조치를 하겠다, 반박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휴대폰이라든지 무기들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필수 그쵸. 자재이기 때문에 특히 근데 이제 정제된 히토류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중국밖에 없습니다. 90%거든요. 그럼 이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히토류 테마주들이 이 모멘텀이 얕게 깔리고 다시 바닥으로 급격하게 가는 경우보다는 어쨌든 지금 관세 이야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AI 소프트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이제 딥시크 여파 때문이듯이 반대로 이 수혜주들도 이런 관세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 계속해서 좀 급격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플로우를 잘 타야 된다. 흐름을 네. 잘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시장 이야기 들었었던 것과 괴가 같은데요. 이제 스탠스가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조금 완화적일 거고요. 네. 많이 고조가 됐다라고 하면 조금 센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귀하는 형태의 흐름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와중에서 피해주와 수혜주의 어떤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만 잘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럼 볼수 여기서 있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히토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무역 전쟁의 격화가 되면 될수록 기간의 싸움을 좀 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플로우를 잘 타야 된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 들어갔다가 기다리는 전략 이건 어떨까요? 그 하락을 해놓고서 네. 2, 3개월 또 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또 모멘텀이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초입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또 잘 이제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들을 보일 것이라고 초입에 생각하고요. 잡아라는 거죠? 모멘텀의 초입을 좀 잘 네.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같고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잡으면 좋은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어렵죠. 이미 막 히토리에 대한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너무 네.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짝 예고편을 드리자면 오늘 막판까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면 히토리 관련된 종목 좀 공개가 되니까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진단 필요하시다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진단을 주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메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샘 올트먼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밀렸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밀렸는데 이쪽은 이거를 내내 핫합니다. 샘 올트먼 방안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강세 분위기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금요일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더 갈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샘 올트먼 CEO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제 삼성전자의 네. 경영진들이랑도 만나게 되고 SK 최태원 회장도 만나게 되고 카카오 대표이사도 만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들을 좀 오고 가는 와중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우선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카카오 정신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기자회 간담회에서 앞으로 AI에 대한 그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오픈 AI와의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발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 쪽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딥시크가 충격을 줬어요. 그쵸. 그리고 샘 올트먼의 어떤 이런 말씀 표현을 좀 드리기 그런데 조금 긁힌 티를 조금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딥시크가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는 아무래도 저비용으로 이제 동일한 성능, 챗GPT 프로와 동일한 성능을 구축했다라는 점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보는 네. 거고 심지어 이게 서브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본 프로젝트는 이제 이렇게 금융의 어떤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데 서브 프로젝트로 LLM 모델을 내놨는데 이게 너무 성능이 좋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상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어떤 고성능 호프 칩을 이미 10,000개 정도 확보를 해놨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오픈 소스라는 겁니다. 이게 서버 비용이 감당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 비용으로 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무적인 일은 사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고성능 반도체 기업들의 존재론을 정말 의심케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식이 있어요. 좋은 생성형 AI 모델의 어떤 공식은 데이터량 곱하기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입니다. 네. 데이터량은 물론 중국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컴퓨팅 파워는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조금 또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딥시크의 등장은 이 생성형 AI의 패권 전쟁의 서막이다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러면 고성능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반도체 올해 그렇게 좋지는 않게 봤는데 오히려 지금부터 좀 잘 봐야겠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내러티브를 이제 아무래도 저가형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하드웨어 쪽으로 보고 있고요. 샘 올트먼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 브로드컴과 같이 해서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HBM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거다. 그래서 국내 HBM 관련된 반도체 주식들 많이 밀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런데 합니다. 자체 칩을 만든다 이 얘기를 이번에 일본을 방문을 했을 때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HBM 관련해서는 이게 수혜가 아니라 좀 피해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쪽은 어떨까요? 결국에 자체 칩을 개발한다면 브로드컴과의 협업을 많이 해야 되고요. 브로드컴의 HBM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해서 이쪽에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HBM에 대한 수요는 끊임이 없을 거다라고 네.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마귀상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마귀상어예요. 동해에서 51억 배럴이 추가로 좀 발굴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관련된 종목들 사실 윤 대통령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던 시세였는데 오늘 튀어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쪽이 생각보다 많이 오늘 부각을 못 받았어요. 맞아요. 예, 관세 여파가 너무 컸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액트지오가 울릉분지 그 근처 지역에서 51억, 근데 최대입니다. 최대 51억 배럴의 어떤 그런 매장량을 네. 발견을 했다. 마기상어라는 말이 붙었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대왕그룹 프로젝트도 이미 첫 시추가 시작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같이 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시추를 이제 대규모로 확장을 할 예정을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동해 가스전과 같이 이제 이 어떤 북미 쪽에다가 이제 시추까지 같이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피팅 기업들, 플랜트 기업들이 제일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팅 기업들도 이 에너지 관련해서 미국에 수출하기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오. 미국의 어떤 수출과 관련돼 가지고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특히 더 주목을 네. 해보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미 사실 공약주를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도 그 종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 챙겨봤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우리 시장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만이 사자세에 나서면서 결국엔 파란불 키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453선 그리고 코스닥은 703선에서 마감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은 종목 코스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잘 갔었고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종목들도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업종으로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매도세 먼저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2.67% 하락,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출회가 됐는데요. 기관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잠시 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하나오션도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세도 함께 보시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4.17%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오늘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SKC까지 강한 매수세는 유입이 됐지만 오늘장 일제히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에서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던 종목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경우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으로의 수급이 또 유입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장중에 2심 판결이 있었죠. 이재용 회장의 2심 판결에서 무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기업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이지 오늘 기관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고요. 효성중공업까지 또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기관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한 매도세를 또 출회했습니다. 기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오늘 팔았고요.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이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사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지만 또 굳건히 자리를 지킨 종목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주들인데요. 현재 외국인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4거래일째 외국인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담아가고 있는데 오늘 3.34% 그래도 굳건히 지켜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또 신고가까지 썼습니다. 앞으로의 이 주가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카페24 13.71%, 오늘 딥시크 관련 종목들로 굉장히 또 잘 갔는데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잘 갔습니다. 이 카페24 잠시 뒤 기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테크윙 그리고 PSK 홀딩스, ISC까지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에서 담아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엠로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5.74%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이 오픈 AI의 CEO, 이 엠로 CEO가 올트머니 방한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AI 소프트웨어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딥시크에 대한 수혜도 볼 것이다라는 관측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삼양 NC캠, 에코프로 BM, 리가캠바이오, 테크윙, 알테오젠 오늘 일제히 다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옥석 가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충분히 증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잘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 번역을 하면 이제 똑똑한 돈이죠. 어떤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겠죠.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매수세는 사실상 연속성을 만들어내기는 제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똑똑한 돈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 즉 주포가 있을 것이고요. 그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할 때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이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에요. 그러면 뉴스 전에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잡아내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신호를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만든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이후에 매수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기법인데요. 자, 제가 만든 신호가 모든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다 잡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적인 요소를 제가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연간에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을 모아놓고요.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이 있었는지 그 유형들을 압축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송을 그래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요 로직대로 가는 경우들을 제가 이미 너무 많이 보여드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마트 머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법이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이름을 제가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몇몇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고로 좋은 기법은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루 갖추고 있어야지 좋은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요, 이 기법의 수익성을 한번 따져볼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률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기법을 만든답시고 어떤 만드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정 구간의 패턴 속에서 하락보다 상승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기법들을 찾아내고 그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뒤에 보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승률로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되고요. 바로 손익비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려보자면 우리가 10번 중에 7, 8번을 이기면 좋은 기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7, 8번을 이겼을 때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5%로 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때의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거는 좋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좋은 기법 요인이 뭐냐면 기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거 보시는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 아무리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 자체가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반복하고 반복할수록 어때요? 이 매매 횟수가 반복이 되면 될수록 실수 빈도도 덩달아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이 굉장히 간단한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어느 정도로 간단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에서 포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포착이 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면 좋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 정도로 우리가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 뒤에서도 보여드리고 제 공략주들 중에서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 대부분 다 이렇게 움직이죠.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언제보다? 포착일 이전보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포착일은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은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기준봉 저점까지.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캔들 있죠. 이 캔들의 저가 지점까지 조정을 기다리다가 조정이 다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점 매수 방법이라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차원에서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나는 장중 내내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오셔서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을 쫙 해놓고요. 이후에 포착일 고점 윗꼬리 캔들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 쉽다면서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분들은 이 방법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사실 이 네 번째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셔도 됩니다. 뭐냐면 신호 포착일 당일에서 이전보다 당일 이후에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그냥 바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선 매수를 보류했다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00% 기법은 없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익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이드인 손절 추세선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만 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간단한 기법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예시 종목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시 종목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진전기입니다.
제가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들, 전선 관련 종목들 정말 좋다라는 거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공급 계약 체결 이야기들이 작년에 언제 나오게 됐냐면 2014년 작년이죠. 3월 14일에 한번 나오게 되고요. 5월 15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죠? 공급 계약 수주 규모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매출액 대비 11%, 매출액 대비 6%.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수주 공시는 어디서 공시를 하는 거죠? 바로 회사에서 공시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협상이 체결이 되고 수주 공시가 나오기 전에 당연히 이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는 주포냐?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재료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수주 공시들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추가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월 14일이 언제냐면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때입니다. 요때고요. 5월 16일이 이때입니다. 자, 보시면 자, 수주 공시는 요때 나오게 돼요. 근데 앞에 보시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언제 포착이 됐냐면 정확하게 첫 번째 수주 공시가 나오기 12일, 거의 2주 전인 3월 4일에 포착을 해줍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포착일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포착일 이전에는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주 공시가 나오기 전에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포착일부터 이 수주 공시일이 나오기 전에 늘어난 거래량은 뭐예요?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고 매집의 시작일은 3월 4일부터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의 어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론이랑 보면 되게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신호 포착일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와요. 계속 끌고 온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그 AI 관련된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계속 끌고 왔다면 200%가 넘는 시세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이 작년 7월에 처음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를 하더라도 얼마가 나오냐면 100%가 넘는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수주 공시일에 다시 떨어져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하죠. 이렇게 좋은 손익비,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 기법 제가 그냥 보내드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AI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딥시크 이야기 나오고 나서, 그죠? 굉장히 소프트웨어 기업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작년 12월 26일에 뉴랍스 2024 워크숍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정된 6개 논문 중에 상위 3개 논문에게만 주어지는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뉴립스는 AI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메인 컨퍼런스의 경우 매년 수만 건의 논문 중에 극소수만 채택이 될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고 가장 이제 AI 쪽에서 가장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슈인데 여기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도 미리 고지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을 가능성, 주포들은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트 보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논문 수상 보도일이 요 날입니다. 굉장히 세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내뿜었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발생을 했냐면 10월 30일에 발생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발생일 이후부터 정말 거래량 늘어났다니까요. 그래서 포착일 이후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하면 된다. 앞에서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대로 했었을 때 나중에 뉴스가 나중에 나오면서 시세가 크게 나오더라라는 거고 최근에 딥시크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시세가 나오는 것까지 계속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132%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손절 추세선은 지금까지도 안 깨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매매. 내용 어떤 호재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어떤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잘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거 공략주로 너무 많이 증명을 드렸어요. 잠시 후에 또 공략주도 세 종목이나 리뷰를 드릴 텐데 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 아무리 좋은 공략주를 가지고 제가 증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직접 이용해 보는 것만큼 체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믿지 마시고요. 신청하신 분들 제가 이 PDF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이용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직접 받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차트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만나봤었던 추천 종목들 지금 수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요. 수익률 탑5 종목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멘토님을 만났을 때보다 수익률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로봇 종목들 강세가 요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는데 수익률이 벌써 50%를 넘겼고요. 신성데이터테크, HFR, LS 에코에너지 40%대 수익,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39%대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뷰를 받아볼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리뷰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LS 일렉트릭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LS 그룹주를 사실 멘토님께서 많이 들고 오셨습니다. 그중에서도 LS 일렉트릭이 고가 기준으로 지금 26.91%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전력 섹터도 같이 피해를 봤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양봉 전환되는 종목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전력망은 올해 내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S 그룹주들 제가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모두 다 스마트 머니 신호에 떴다라는 게 또 의미 있다. LS 그룹주들에서도 신호가 다 거의 비슷한 날에 다 이제 정확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제가 이야기도 코멘트도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XAI 이제 일론 머스크 네. 어떤 테슬라 계열사죠. 여기에 어떤 전력 기기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망의 시장 확대 이야기는 제가 계속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데이터 처리량들이 있을 것이고요. 더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됨에 따라서 전선이라든지 변압기가 굉장히 쇼티지 현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송배전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이미 1950년에서 60년도 때 미국 전역 지역을 다 송배전을 깔아놨는데 이 수명이 한 60에서 70년 정도 된다 하는데 이미 수명 기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이기도 해요. 지금 뭐 틈만 나면 막 정전 사태 미국에서 터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수준은 이미 거의 확정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은 전선주들은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단연간 꾸준한 성장을 저는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9월 차트부터 제가 갖고 왔는데요. 쭉 옆으로 가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그죠? 한번 눌렸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돌파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신호가 뜬 날에 이런 변곡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한 1월 13일 정도쯤에 제가 공략주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래량이 늘어나고 나서부터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XAI의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 미리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준 것 같다라는 제가 이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LS 일렉트릭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차트가 약간 밀려 있지만 그래도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원전 섹터 오늘 좀 강했습니다. 사실 BHI를 비롯해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BHI인데 원전 종목들은 좀 전선주랑도 결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 원전 관련주들을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게 AI 데이터 센터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그 화석 연료에 어떤 우리가 좀 의존을 많이 하다 보면은
탄소 배출이 조금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신재생 에너지도 안 됩니다. 태양광 풍력도 그게 안 돼요. 네. 원전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안정적인 측면에서 특히 SMR 관련주들이 특히나 부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원전 관련 이제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원전 같은 경우는 규제를 다소 완화를 하는 그런 그림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에너지 쪽에서는 최대 수혜가 될 쪽이 원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력망 쪽과 이제 같이 좀 연결돼서 플로우로 연결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목표가는 저는 25,000원을 여전히 보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최근에 좀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25,000원까지는 못 갔습니다. 24,000원 거의 언저리까지 찍고 또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신호 포착기를 한번 잘 보세요. 쭉 옆으로 오다가 신호 포착기 이후부터 바로 방향성이 바뀌죠.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이 신호가 이렇게 좀 잘 잡아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공약주를 소개를 드린다 하더라도 네. 한참 뒤에 소개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HI도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 전선 섹터랑 비슷한 결로 보면 좋은데요. 2차 목표가 아직 도달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세 꺾이지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저희가 탑5 종목 중에서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한화오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이 종목은 1, 2, 3, 4차도 아니고 5차 목표가를 제시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지금 39.23% 기록하고 있는데 5차 목표가까지는 아직 못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대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5차 목표가 좀 크게 한번 올려봐도 될까요? 그쵸. 7만 원까지 한번. 7만 원이요? 예, 올려서 한번 네. 보고 지금도 저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특히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대가 오면 정말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증시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 반대로 좀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 요소는 상당히 많이 산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입니다. 재정 지출을 절대 줄일 수도 없고요.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금리를 크게 낮추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한국은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금리 격차를 계속해서 오래 유지함에 따라서 고환율이 유지가 될 거고 환율 수혜주가 조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지금 조선 그 업종 점유율이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점유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 트럼프가 한국에다가 이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을 직접적으로 한 거고요. 인도의 모디 총리도 상선 천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요청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실사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업사이드 요소가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보면 마찬가지죠. 추세가 좋지 않다가 신호가 뜨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 포착기를 딱 이날 포착기를 잘 보고 싶다면 이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신호 꼭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무료로 다 보내드린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5차 목표가로 저희가 63,000원을 제시를 받았었는데 목표가 한 번 더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도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제시해 주셨고 7만 원까지 목표가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사실 히토류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드릴 때 좀 끝까지 집중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이미 전달해 드렸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테마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사실 이 관련 종목 대장주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 나왔던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네. 예, 유니온입니다. 무슨 그럼 상한가까지 간 종목을 가지고 오냐라고 하실 그러니까요.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게 어떤 한 사이클의 시작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단발성으로 끝날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씩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먼저 때리고 나섰어요. 근데 반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박에 대한 내용들이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한번 구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나 캐나다가 보복관세 및 비관세 조치 예고를 한다라고 했고요. 중국도 이제 보복관세 및 이제 WTO의 제소 방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맞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꺼내는 카드, 가장 비장의 카드가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야기가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더 저는 포텐셜 있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대상으로 10%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이유는 군사 장비, 전기 제품, 스마트폰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군사 장비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가 히토류인데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히토류 공급량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60%를 중국이 차지하고요. 특히 정제된 히토류 공급량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정제된 히토류 공급량은 90%나 차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히토류에 대한 어떤 이제 카드를 꺼내게 됐었을 때는 당연히 이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유니온 같은 경우는 히토류 자석을 대체하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원전 쪽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조선 쪽도 그렇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조금 이제 협업을 같이 하려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월봉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영역 음영 표시를 해놓은 구간이 트럼프 대통령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때 좀 반짝이 올라갔었던 그 경우도 이제 히토류 관련 재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때 무역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월봉상 저렇게 세게 올라갔었던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월봉에 비해서 되게 작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더 갈 여지가 크다라는 거고 스마트 머니 차트 보자면 오늘 이렇게 포착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매집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수 이제 전략 이야기 드리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3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 테마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대장 종목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온이고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로는 7,300원까지 일단 홀딩해 보시고 손절가 5,500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난이도가 있는 시장인 만큼 내일장 전략도 짧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 우선 있는 이슈가 샘 올트먼이 방한하죠.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차익 실현들이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반대 포지션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네. 오히려 조금 바닥을 좀 잘 잡아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 관련된 수혜주와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드려보고 싶고 그 중에서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거라 한번 찾아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